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MF케어 프리미엄 독서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의 책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은숙 대표님께서 오늘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 또한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추천 도서 목록에 이제 그 명단 안에 있는 책입니다. 어제 피파리 수업에서 다루었던 레이 달료의 원칙 그 두께만큼 얘도 벽돌책이죠.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만 같은 책이라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생각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손에 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사야지 하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MF케어 대표님께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겉표이지가 노란색이기도 하고 저는 왜 이게 도시락처럼 보일까요? 네, 저는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면 이런 색깔의 도시락에 이제 밥을 싸가서 이제 김치밥이라고 해요. 밑에 이제 김치를 깔고 참기름 깔고 그 위에 밥을 얹고 그 위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얹고 뚜껑을 닫아서 이제 신문지로 돌돌돌돌 싸서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1시간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긴 도시락들을 3, 4, 5 다 꺼내서 그때는 중간에 겨울에 난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차고차고 올려서 갑자기 저는 이 색깔 이걸 보니까 왜 옛날에 그 도시락이 생각이 났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오늘 공유를 해주신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어렵다. 네, 어제 원칙도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또 워낙에 안티프레이즐도 많이 다뤘었고 이 원칙이란 책도 그래도 조금 다뤘던 횟수가 많아서인지 그래도 원칙이 조금 더 제가 읽혀지는 속도감도 있었고 어떤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이제 사례를 댈 만한 것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으면서는 되게 좀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제 제가 그 피파리에서 그랬잖아요. 읽기는 운동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행동이라고 했나요?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내가 지금 읽고는 있는데 그냥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이 조금 안 됐다고 했을까요?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뽑아낸 키워드는 후광 효과라는 거를 조금 저의 사례를 깃들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면 그 머리 뒤쪽으로 해서 빛이 난다. 이거를 보통 후광 효과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정말 지식적으로 얕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후광 효과라면 아마 저와 같은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판단해 놓고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을 안다고 생각한다 라고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뭐 옷을 입는 그런 패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례로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이제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뭐든지 다 잘할 것만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쟤는 근데 심지어 진짜로 정말 소수이기는 하지만 와 쟤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근데 심지어 공부까지 잘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의 훤칠한 그런 모습들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그런 이제 사각지대라는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려 하지 않고 우리는 다분히 보이는 것만 판단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그렇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깊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후광 효과라는 건 모순을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깊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거야. 쟤는 뭐 잘생겼기 때문에 연애를 잘 할 거야. 여자친구가 많을 거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진짜 왜 잘생긴 남자들 보면 여자친구가 되게 많을 거야 라고 저희가 그냥 섣불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 후광 효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사례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인셀덤 그 먹튀녀 그 사람이 되게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곱게 되게 뻥튀기 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났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내가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돈을 많이 벌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접근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 같이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저 사람 위치까지 올라가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조금 잘 나가는 사람하고 그 라인에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약간 그렇게 우쭐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그 라인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같은 PCM 문화 계열이기 때문에 인셀덤 화장품을 팔 때도 같은 이 문화 그리고 같은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도 잘 통하고 더 재밌겠다. 약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후광 효과 이런 거 하나만 보고 간 거죠. 근데 막상 가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스간 대표님은 정말 양파 같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까도 되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더 진화하시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까면 깔수록 이제 뽀롱이 나는 거죠. 그만한 깊이가 없고 그만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예전에 본연의 모습의 그런 정말 다단계하는 아줌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콩깍지 한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후광 효과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좀 제가 뭐랄까요 좀 푹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저한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라는 생각?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친절하고 되게 다정하면 뭔가가
그러니까 저의 이런 뭐랄까요? 되게 좀 빗장이 좀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면은 친절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저렇게 부드럽고 되게 친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대했던 거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식당이나 그리고 이제 경비를 하시는 그런 이제 아저씨 분들이나 그리고 그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되게 극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후광 효과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부정적인 후광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사각지대, 그런 부정적인 후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그냥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일 거예요. 좋은 책이니까 저희 그 추천 도서에 넣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MFQ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예전에 모르겠네요. PCM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이 책이 읽을 만한 지금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노출이, 또 이거를 읽는 노출이 조금 횟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원칙 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출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 원칙이란 책도 그래도 글귀가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게 조금 그래도 얘도 원칙 책처럼 횟수를 높여서 조금 그래도 읽는다면 원칙 책처럼 그래도 얘도 되게 잘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좀 읽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오늘은,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 이제 레이 달리오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그 안티프레질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선형적이고 또 변동성이 많고 인생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들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실수를 그냥 나 실수했어 라고 되게 낙심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가 또 배워가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가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내가 놓치는 게 무엇이고 채워나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정말로 그냥 이 허송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조금 더 깨어있는 사고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뭐 유튜브 진짜로 우리가 왜 쇼폰만 봐도 금방 1시간 지나가잖아요. 그 1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미 지나간 과거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저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도 못했고 중요성도 몰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8살에 와, 그 앞전에 보냈던 그 무수히 많은 흘려보낸 그 시간들이 이걸 아니까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썼지?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생각을 했거나 나를 위한 차라리 책을 좀 봤더라면 나의 이런 사고가 얼마나 확장이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뭘 배워? 이제 뭐 나이도 먹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요. 참 저도 아이스왕 대표님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이가 먹었지만 정말 관찰력도 없고요. 호기심도 없고요. 정말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인지를 하는 사람과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인 사람과의 이 갭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아마 확연하게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뭐 책 읽는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없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항상 늘 아이스란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어의 질이 돈의 질이다. 언어의 질이 그 사람 문화의 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명언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또 사람을 또 볼 줄 알게 되는 눈을 저도 이 배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게 사람도 다 사람이 아니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덜 틀리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책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 줌을 켜놓고 2시간 동안 이게 녹화본이 아니라 생방이거든요. 이거를 긴장된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게 되게 집중도도 필요하고요. 긴장은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이제 환경에 저를 이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하려고조차도 안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편한 것만 찾고 싶어 하고 왜냐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그게 편하고 달콤하고 안락하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암도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 염증들이 축적이 되고 돼서 나중에 이제 탁 터지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그래도 해보고 죽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짧게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오늘은 10분 넘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